안녕하세요, 백방TV의 백방입니다. 두 번째 가면라이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아수라백장, 아니 반반라이더 가면라이더 더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갇혀있는 소년을 구하던 중 의문의 조직들의 총에 맞아 쓰러진 중절모의 남자, 그리고 공중을 부여하는 괴인의 공격에 의해 쇼타로와 필립 둘은 몸을 숨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필립이 내민 USB 메모리를 사용하여 의문의 존재로 변신하는데, 강풍과 함께 그들에게서 벗어나며 가면라이더 더블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딘가를 찾아온 여자아이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중절모를 쓴 남자. 이곳은 나루미 탐정사무소. 남자의 이름은 히다리 쇼타로. 스승인 나루미 소우키치의 제자로 그를 대신해 탐정사무소를 운영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스승의 딸 나루미 아키코는 사무소를 정리하려 찾아왔다 말합니다. 그때 사무소에 배를 올린 것은 어릴 적 친구였던 마리나. 그녀는 행방불명된 남자친구 요스케를 찾아달라 의뢰하고 아키코와 함께 바람의 도시 후토를 돌아다니며 사건 해결을 위한 정보 소집을 진행합니다. 어딘가에서 울리는 사이렌, 그것은 톨게이트를 뚫고 무너져 내린 윈드스케일이란 회사의 건물. 후토 경찰서 초상범죄 수사과의 형사 진노와 마쿠라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철골이 부서졌다는 정보를 쇼타로에게 전달합니다. 쇼타로는 확실한 추리를 위해 사무소로 이동합니다. 아키코는 사무소 내 창고에 있는 필립과 마주하고 도시에 유통되고 있는 가이아 메모리에 의해 여러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어 필립은 지구의 책장을 열람하며 쇼타로가 찾아낸 사건의 키워드를 통해 범인이 다시 습격할 장소를 특정하게 됩니다. 마리나의 남자친구인 요스케는 정리해고로 인한 안가품으로 도폰트로 변하여 각 지점의 회사에 복수를 하였던 것입니다. 도폰트에 맞서 쇼타로는 더블 드라이버를 장착하고 한 사람의 몸에 두 명의 의지가 담긴 라이더 가면라이더 더블로 변신합니다.変身 사이클론 조커! 도폰트를 해치우지만 땅을 뚫고 나온 또 다른 도폰트와 함께 사라진 요스케. 그는 다른 장소에서 죽은 채 발견되고 요스케의 죽음에 마리나는 슬퍼합니다. 쇼타로는 다시 범인 수색을 위해 움직이며 정보원인 워치맨, 산타짱, 엘리자베스와 킨, 이들에 의한 정보로 범인을 특정하게 되는데, 검은 슈트의 남자에게 가이아 메모리를 전달받은 것은 요스케 그리고 마리아였고, 둘 모두 정리해고를 당한 복수로 윈드스케일을 습격하지만 가이아 메모리의 힘에 의해 폭주해버린 요스케를 방치할 수 없었던 마리나는 가면라이더 더블의 힘을 빌어 요스케를 처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거짓 울음 연기에도 굴하지 않는 쇼타로의 행동에 그녀 또한 도폰트로 변신하게 됩니다. 티렉스 도폰트의 공격으로 건물의 잔해가 쇼타로를 덮치려는 때 나타난 거대 머신 리볼게리, 그 속에서 나온 필립과 함께 더블로 변신하여 도폰트에 맞섭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마리나 안에 있는 가이아 메모리를 파괴하며 마리나의 의뢰로 시작된 사건은 끝이 납니다. 장소는 소노자키 일가의 대저택을 보여줍니다. 소노자키 류베, 사에코, 와카나, 애안묘 믹, 그리고 사에코의 약혼자인 키리코, 그들은 뮤지엄이란 조직의 중심 멤버로 가이아 메모리를 만들어 도시 내로 유통시킵니다. 가이아 메모리를 통한 인류의 진화를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장녀인 사에코와 약혼자 키리코는 가면라이더 더블과 마주치는데, 그를 막으려 고속의 움직임을 자랑하는 나스카 도폰트 키리코는 더블과의 전투 중 그를 놓치며 사이코에게도 신뢰를 잃어갑니다. 어느 날 여대생 탤런트로 활동 중인 소노자키 와카나를 도폰트가 스토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가족들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탤런트를 그만두고 가이아 메모리에 유통일을 하라 전합니다. 지금의 일을 벌일 수 없었던 와카나는 탐정사무소로 찾아오게 되며 쇼타로 일행과 마주하게 됩니다. 정체를 숨기며 살았던 필립은 문을 사이에 두고 와카나의 사건을 해결한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필립의 추리는 사건의 범인을 밝혀내게 되며, 그것은 와카나의 선배 리포터 모토코가 매니저를 사주하여 발생한 것이었고, 도폰트로 변신한 매니저의 가이아 메모리를 파괴하며 사건은 해결됩니다. 하지만 이어 발생한 사건으로 필립은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합니다. 후토에서는 은행털이를 하는 누군가가 가면라이더라 자칭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과거 궤도로 이름을 날린 트윈로즈의 쿠라타가 암즈 도폰트로 활동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키코를 인질로 더블을 협박하고 적의 공격에 의해 변신이 풀리게 됩니다. 위험을 감지한 필립은 현장으로 오지만
소노자키가의 부하들의 공격에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소노자키 사이코가 필립을 자신의 동생 라이토라 말하는데 혼란스러운 필립은 겨우 자리를 떠나고 그의 앞에 잊혀졌던 메모리 팡 메모리가 등장합니다. 벽들에 의해 공중에 매달린 쇼타로는 아키코가 붙잡은 밧줄에 의해 당장이라도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키코가 잡은 줄은 풀어지지만 때마침 등장한 필립, 과거 뮤지엄에서 탈출하기 위해 처음으로 팡 메모리로 변신하였지만 폭주했던 기억에 변신을 망설였던 필립도 쇼타로를 구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전장에 뛰어듭니다. 역시나 폭주를 하며 적들에 이어 아키코를 공격할 뻔하지만 의식 속에서 쇼타로에 의해 정신을 차린 필립은 암주 도폰트를 쓰러뜨립니다. 이야기는 계속되며 소노자키가에 들어왔지만 어릴 적 도시의 마스코트인 후토군까지 디자인했던 키리코는 청소년들에게까지 가이아 메모리가 유통된다는 사실에 뮤지엄의 리더 류베를 막으려 하지만 테라 도폰트로 변신한 그의 힘에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었고 청소년들을 구하기 위해 키리코는 가멜라이더 더블과 힘을 합쳐 버드 메모리를 파괴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이코는 뮤지엄과 자신에게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키리코를 처단합니다. 도폰트에 의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후토경찰서에도 바람을 일으키고 도폰트 범죄 전담반의 새로운 인물 형사 테루이 류가 배속됩니다. 테루이는 쇼타로의 정체를 알며 유독 얼음의 힘을 사용하는 도폰트에게 분노를 발산하는데 사실 테루이는 자신의 가족들이 얼음이 되어 사망하는 사건을 겪고 의문의 인물인 슈라우드에게 가멜라이더 엑셀의 장비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위한 목적과 함께 더블과 합세하여 도폰트 범죄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나날은 이어지며 몸을 투명하게 만드는 인비저블 메모리를 사용한 릴리는 메모리를 몸에서 빼지 못하는 일로 탐정사무소로 의뢰를 하게 되고 메모리를 그녀에게 전달한 인물의 출처를 찾아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던 중년의 남자 쇼타로에 의해 테루이류의 이름을 듣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사카 싱쿠로 내과의로 활동하며 테루이가 그토록 찾아다녔던 W의 메모리의 소유자 웨더 도폰트. 자신의 목적과 흥미를 위해 움직이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테루이의 아버지가 도폰트 범죄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알고 그를 포함한 가족들까지 덤이라며 자신의 능력 실험에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웨더 도폰트에 맞서 가멜라이더 더블 엑셀의 전투가 시작되지만 갑자기 나타난 릴리. 그녀는 메모리를 몸에서 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제어할 수 없어 이사카를 찾아 도움을 청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카와 함께 자리를 벗어난 둘의 가멜라이더 엑셀, 테루이는 복수의 대상을 놓친 것에 분노하고 발빠른 움직임으로 이사카의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웨더 도폰트와의 싸움은 엑셀의 변신 해제와 무리한 공격으로 쓰러진 더블의 패배란 결과를 만듭니다. 한편 이사카의 행보를 눈치챈 뮤지엄의 총수 류베는 딸인 와카나에 대한 실험과 사이코와 함께 무언가를 꾸민다는 것을 알고 이사카를 추궁하는데 자신의 몸에 가이아 메모리를 시험한 여러 생체 커넥터의 자국을 보여주며 류베의 으름장에도 주춤하지 않고 인정받아 소노자키가의 거처를 가지게 됩니다. 몸을 추스른 테루이는 메모리의 사용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진 릴리를 막으려 찾아오고 그녀의 말에서 복수만을 생각하는 태도로 주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이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복수가 아닌 누군가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게 된 테루이는 천재적 두뇌의 필립의 조언을 통해 릴리의 몸에서 가이아 메모리를 빼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해결되고 오늘도 도폰트 범죄에 맞서던 가멜라이더 더블은 전투 중 자반신인 쇼타로가 몸에 이상을 느끼며 필립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뮤지엄 연구시설에서 필립을 구하던 중 의도치 않게 가멜라이더 더블이 되어 필립의 파트너가 된 쇼타로였지만 사실 필립의 파트너로 예정된 것은 그의 스승 나루미 소우키치와 테루이 류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필립을 엑스트림 메모리로 구출한 슈라우드는 필립에게 쇼타로는 같이 싸워나가기에 힘이 부족하다 전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알게 된 쇼타로는 좌절하며 탐정 일에 매진하기로 하지만 필립은 완벽한 인간은 없다 말하며 다시 가멜라이더 더블로 변신하게 됩니다. 함께 싸워나가려는 의지에 반응한 것인지 엑스트림 메모리가 장착되며 새로운 폼 체인지 사이클론 조커 엑스트림 폼이 완성됩니다. 이야기는 테루이가 있는 동물원을 보여주며 과거 여동생과의 추억을 회상하던 중 동생의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동물원의 직원인 나기는 이사카의 실험을 위해 아버지를 잃고 강제로 생체 커넥터를 이식받게 됩니다. 이사카는 보다 많은 힘을 사용하기 위해 릴리와 나기 같은
메모리에 과잉 적합자를 폭주시켜 사용자가 죽은 후 남긴 메모리를 자신의 힘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외도 도펀트로 변신한 그에게서 나기를 지키기 위해 테루이는 엑셀로 변신하여 싸워보지만 무참히 패배하고 맙니다. 이사카를 상대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테루이에 협력했던 슈라우드에게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최종 목적인 소노자키 류베의 처치를 위해 복수만을 바라보던 테루이의 변화에 협력하지 않으려 합니다. 俺の中の炎は消えちゃいない。 슈라우드는 테루이의 말에 새로운 힘 트라이얼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한 특훈을 이어갑니다. 실패를 반복하던 중 마지막 레이스를 통해 10초의 벽을 깨는 듯 했으나 실제 결과는 10초 70. 이사카에 붙잡힌 나기를 구출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간 테루이. 트라이얼 메모리로 변신하며 타이머의 버튼이 눌러집니다. 결국 이사카는 쓰러지고 여러 메모리 사용의 부작용으로 신체의 붕괴와 함께 테루이와 이사카의 질긴 인연은 끝이 납니다. 이사카와 뮤지엄을 장악하려던 사이코는 그의 죽음으로 아버지인 류베에게 배신자로 쳐내어지고 본격적으로 그들을 지원하던 스폰서 재단 X가 등장합니다. 지연되는 가이아 메모리 생산에 투자를 두고 협박하는 조직의 에이전트 카즈준. 류베는 새로운 방안으로 둘째인 와카나에게 뮤지엄의 지휘권을 넘겨줄 것이라 말합니다. 몰래 이야기를 듣던 와카나는 뮤지엄의 무서움을 알고 필립과 같이 떠나자는 연락을 하는데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고 그때 나타난 것은 아버지 류베, 테라 도펀트. 지하 연구실로 이끌고 온 류베는 와카나에게 최종 목표 가이아 임팩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구의 기억과 와카나를 하나로 만들어 궁극의 존재인 지구의 무녀로 만들려던 것이었습니다. 와카나는 그의 말에 설득되며 애정을 가지던 동생 필립을 죽이겠다 선언합니다. 뮤지엄의 후계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며 류베가 가지고 있던 가이아 프로그레서를 습수하며 클레이돌 엑스트림으로 진화합니다. 새로운 힘은 강한 두 가면라이더를 위협할 힘을 보여주고 또한 필립만이 사용했던 지구의 책장의 접속으로 도펀트 범죄 수사에 난항을 겪지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며 사건들을 해결해갑니다. 어느 날 사이코와 마주한 테루이는 이사카에게 외도 메모리를 전해준 것이 슈라우드라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복수하려 하지만 사건들을 마주하며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 된 테루이는 류베를 처치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휘말리게 한 것은 아들 라이토, 필립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 말하는 테루이. 슈라우드의 정체는 소노자키가의 엄마였습니다. 과거 가족들은 지구의 의지와 접촉하기 위한 발굴 작업에서 아들인 라이토가 우물에 빠지는 사고로 죽게 되지만 우연찮게 자신을 데이터로 재구축하여 살아난 라이토를 실험에 이용하려는 류베에게 상처를 입고 소노자키가에서 나와 복수를 다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슈라우드에게 테루이는 증오하는 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적과 맞서겠다 말합니다. 드디어 뮤지엄의 보스인 테라 도펀트 류베와 마주하며 전투가 시작됩니다. 보스인 것을 자랑하듯 거대한 힘에 의해 빈사의 상처를 입은 테루이와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는 쇼타로. 붙잡혀온 필립은 마지막 통화를 통해 누나 마카나를 구출해달라 말합니다. 드디어 필립은 가이아 임팩트의 완성을 위한 제어 프로그램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구의 의지가 샘솟는 우물로 밀어넣어지고 와카나와의 융합이 이루어지려는데 그때 아키코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난 히다리 쇼타로. 쇼타로의 외침에 필립의 의지는 지구의 무녀로 각성하는 와카나에게 버그를 일으키며 쇼타로와 함께 가면라이더 더블로 변신하게 됩니다. 중상을 입은 테루이도 힘든 몸을 이끌고 전장에 합류하고 뮤지엄의 총수 테라 도펀트와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됩니다. 전투는 더블의 승리로 끝나고 소노자키 류베는 불타는 저택 안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건물의 붕괴와 함께 사라집니다. 모든 싸움이 끝이 났다 생각할 무렵 재단 X의 에이전트 카즈주는 국장 네온에게 와카나를 이용해 새로운 계획을 진행하겠다 말합니다. 쇼타로 일행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유토피아 도펀트로 변신하여 사이코를 납치하고 와카나를 데이터화시켜 인공위성에 설치, 그리고 가이아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인들은 전부 없애버린다는 목적을 말합니다. 한편 필립은 와카나와의 융합으로 인해 변신을 하게 되면 몸이 소멸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말하고 쇼타로는 그런 사실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와카나를 구하겠다는 필립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고 사이코의 힌트로 적들의 거점을 특정하며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전투원들을 쓰러뜨리고 드디어 마주한 카즈준. 여전히 필립을 잃기 싫은 마음에
변신을 주저하는 사이 엑셀로 변신한 테루이는 적의 공격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고 그때 등장한 타부 도펀트 사이코의 도움으로 쇼타로 일행은 자리를 벗어납니다. 계획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카즈주는 와카나의 싱크로율을 높이려 그녀와 연결된 필립의 분노, 절망의 감정을 자극하려 주위의 인물들을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흐느끼는 필립을 두고 와카나를 구출하기 위해 쇼타로는 혼자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도착한 곳에는 와카나를 구출하려 싸우던 사이코가 죽어 있었고 그녀의 눈을 감겨준 쇼타로는 카즈준과 마주하게 됩니다. 맨몸으로 공격을 피하며 서포트 메카닉 메모리 가제트의 도움으로 기지의 붕괴와 동시에 와카나를 구출하여 탈출에 성공하며 뒤이어 도착한 필립은 쇼타로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탄합니다. 평화는 잠시, 카즈준은 둘의 앞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싸움을 위해 필립의 목숨을 건 변신, 가멜라이더 더블 엑스트림 폼이 되어 최후의 싸움을 이어갑니다. 쇼타로에 의해 변신은 해제되고 둘의 눈물과 함께 필립은 사라져갑니다. 1년이 흐르며 혼란한 사이 뮤지엄의 뒤를 잇는다는 조직 에그제에 잡힌 자신의 누나를 구출해달라는 소년의 의뢰를 받게 됩니다. 조직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가멜라이더 조코로 변신한 쇼타로에 의해 쉽게 적들을 제압하며 사건이 해결되지만 에그제의 보스라 자처하며 나타난 남자의 기습에 쇼타로는 쓰러집니다. 등 뒤에 붙은 것은 필립과 사라졌던 엑스트림 메모리가 내뿜는 빛과 함께 나타난 것은 필립. 1년 전 싸움이 끝나고 몸을 추스리던 병원에서 탈출하려던 와카나는 필립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을 희생하여 필립과 엑스트림 메모리를 재구축하였던 것입니다. 히다리 쇼타로, 필립 서로의 파트너로 다시 만난 둘은 바람의 도시 후토의 히어로 가멜라이더 더블이 되어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さあお前の罪を数えろ 2009년 총 49화로 헤이세이 가멜라이더 11번째 작품으로 방영되며 둘이지만 하나의 가멜라이더란 슬로건을 걸고 시작된 가멜라이더 더블. 스토리는 바람의 도시 후토에서 사립 탐정을 하고 있는 쇼타로와 필립 둘은 과거의 사건을 겪고 스승인 나루미 소우키치의 딸 아키코와 같이 다이아 메모리를 사용하여 변신하는 괴인 도펀트가 일으키는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고 의문의 조직 뮤지엄 재단 X에 맞서 싸워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 특이하게도 한 사람의 몸을 기반으로 좌우의 의식을 공유하는 2인이자 1인 라이더가 등장하였습니다. 시리즈 최초로 하프 체인지를 도입하며 좌우반신이 나뉘어 다양한 색과 조합으로 발휘하는 전투 스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도 움직임에서 몸의 주인인 쇼타로의 몸을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필립의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슈트 액터의 연기로 인격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2기 헤이세이 라이더의 시작을 알리며 과거 쇼와 라이더를 회귀하려 바이크를 사용한 액션이 집중되며 가멜라이더 신 1호, 가멜라이더 블랙, 가멜라이더 제크로스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작품들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하였지만 가공의 도시 후토라는 배경을 만들었고 이는 인물들의 설정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후속작인 가멜라이더 드라이브의 V시네마에서도 디오라이더 엑셀의 등장과 함께 이 설정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설정만큼이나 방송 시간대의 변화도 컸는데 1월 말에서 다음 해 1월에서 3월 총 4사이클로 방송되었지만 전작인 가멜라이더 디케이드가 2사이클 반인 32화로 종영되며 9월부터 방송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TV 방송의 종료와 함께 남은 기간을 후속작의 선공개, 작품의 추가적인 에피소드를 다룰 수 있는 극장판의 개봉으로 이어지게 하였고 슈퍼전대 시리즈와 경쟁을 피하며 왕고의 출시나 새로운 비즈니스 방향을 잡기 위한 기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인지 매출 198억엔을 기록하며 다음 작품의 상승 효과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멜라이더 더블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내에서는 2012년 1월 대원 방송에서 완전한 로컬라이징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녹음 상태와 더불어 본편의 설정을 이해할 수 있는 V시네마 같은 외전격의 에피소드의 부재로 국내 시청자에게는 가멜라이더 엑셀, 이터널, 스컬과 같은 캐릭터의 매력과 완전한 내용 이해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헤이세이 라이더에서 가멜라이더라는 이름을 오랜만에 수면 위로 올리며 성장해가는 파트너의 히어로 드라마를 톡톡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필립 역으로 출연한 배우 스다 마사키는 첫 데뷔작을 통해 지금은 2018년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10대 남자 배우 중 가히 인기 배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두 명의 인격이 반영된 라이더라는 참신한 소재, 프리드라마, V시네마 등 추가적 에피소드의 재미 등 2000년 초반 헤이세이 라이더에서 흥미를 느꼈던 특촬 팬들에게는 코믹한 요소와 진지함을 잘 버무린 좋은 작품으로 기억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의 극강의 맛과 같은 반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가면라이더 더블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